퇴직금을 손에 쥐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집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묵직합니다. 그 돈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돈에 앞으로의 시간이 모두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한 회사에 몸담아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휴가보다 책임을 먼저 떠올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찍히는 날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돈으로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선택이 시작됩니다. 은행에 넣자니 이자가 너무 낮아 보입니다. 부동산은 이미 늦은 것 같고 관리할 자신도 없습니다. 주식은 불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S&P 500은 결국 올라왔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을 놓고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여러 번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래프는 결국 우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거나 막 퇴직한 분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퇴직금, 그냥 S&P 500에 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거라면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선택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은퇴자들 중에는 퇴직금 전부를 S&P 500 ETF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대를 읽은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S&P 500 투자로 매달 인출을 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누군가는 몇 번의 큰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확정한 채 시장을 떠납니다. 같은 상품, 같은 시장, 같은 지수인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퇴직금 투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했던 5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리, 대출, 상품 구조 모두 익숙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큰 고민 없이 S&P 500 ETF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자산은 늘어 있었고 뉴스에서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성장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단순한 게 답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며칠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좌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 투자하던 돈과 퇴직금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도 없고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S&P 500은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심리를 시험하는 자산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추가로 넣을 돈이 없다면 그 하락은 기회가 아니라 공포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다른 선택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퇴직을 했지만 그는 퇴직금을 한 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누어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고 뉴스에 크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답답해 보였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왜 한 번에 안 넣었을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시장 하락기에도 그는 매달 같은 금액을 넣었고 그 선택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S&P 500에 투자한 게 아니라
시간을 샀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이 지수는 수익을 내는 도구라기보다 불안을 관리하는 장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종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같은 지수를 선택했지만 돈이 들어가는 방식과 마음이 준비된 상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퇴직금이라는 돈은 과연 어떤 성격의 돈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돈은 공격적으로 불려야 할 자산일까요? 아니면 지켜야 할 시간의 덩어리일까요? 만약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S&P 500에 몰아서 투자한다면 그 선택은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자산 관리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이제는 모을 때가 아니라 잃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잠을 잘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S&P 500이 좋다, 나쁘다를 단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어떤 조건에서 이 선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이 선택이 위험해지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퇴직금 S&P 500 몰빵이라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후회가 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뿐 아니라 이미 S&P 500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내 구조가 괜찮은지 아니면 언젠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퇴직금 투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과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간 사람과 지나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이후에 가장 무서운 순간은 시장이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시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젊을 때의 하락은 언젠가 회복될 숫자로 보입니다. 월급이 계속 들어오고 다음 달에도 다음 해에도 소득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살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의 하락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이 돈이 다시 채워질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줄어들면 내 삶의 선택지가 함께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락이라도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뉴스에서는 당위 조정이라고 말하지만 통장 속 숫자를 보는 사람에게는 삶의 균형이 흔들리는 사건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퇴직 후 S&P 500 ETF에 자산 대부분을 넣은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장기 투자라는 말을 믿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수천만 원씩 줄어있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들기 전에도 한 번, 처음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떨어질까? 이번에는 회복될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잠이 얕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자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그의 자산 구조에는 버틸 시간은 있었지만 버틸 현금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졌을 때 ETF를 팔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곧바로 압박이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지만 다른 구조를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예금으로, 일부는 단기 채권형 자산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도 생활비는 따로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계좌를 일부러 안 봤다고 말입니다.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투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처음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퇴직 이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자산을 언제 팔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안 팔아도 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불안을 키우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비 몇 년치는 반드시 시장과 분리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말은 수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락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시장이라는 파도가 올 때 바로 빠져나오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있으면 주가 하락은 숫자의 변화로 남습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주가 하락은 삶의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퇴직금 투자에서 실패한 많은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자산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돈을 같은 속성으로 묶어버린 경우입니다. S&P 500은 성장 자산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변동을 견딜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안정 자산입니다. 지금과 다음 달을 책임져야 하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장 자산의 생활의 부담이 얹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투자는 더 이상 투자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출의 문제입니다. 퇴직 이후의 투자는 넣는 것보다 꺼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낼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산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분은 시장이 좋을 때는 마음이 넉넉해져서 많이 쓰고 시장이 나쁠 때는 겁이 나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삶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반대로 일정한 원칙을 세운 분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생활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합니다.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퇴직금 투자에서 S&P 500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산을 어떤 규칙으로 유지하고 어떤 조건에서 꺼낼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빠진 몰빵은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언젠가 감정 앞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S&P 500이 과연 나에게 맞는 자산인지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퇴직금 투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해와 그 오해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투자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할 거라서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년, 20년 들고 갈 생각이다. 그런데 그 말 뒤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큰일만 안 생기면요. 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일은 전쟁일 수도 있고 금융위기일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큰일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투자는 확률의 싸움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 됩니다. S&P 500은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를 여러 번 견뎌온 지수입니다. 대공황, 오일 쇼크, IT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결국은 회복해 왔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장기 투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간 동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지수는 회복해도 내 생활비는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반등해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퇴직 이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퇴직 후 S&P 500 ETF를 주력 자산으로 가져간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비교적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산도 분산했고
생활비도 어느 정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결국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 ETF 일부를 매도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 상황을 버티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퇴직금 투자에서 실패는 대부분 종목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P 500을 선택하면서 이 지수의 과거 수익률만 봅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과거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산이 내 삶의 변수를 얼마나 흡수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의 지원 요청, 주거 환경의 변화,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아무리 우량한 자산이라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 관리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자산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장기 투자라는 말은 의미를 잃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S&P 500은 분산이 잘 된 지수라서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업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산 구조 전체로 보면 여전히 하나의 방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달러 가치, 금리 환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체감 변동성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은 퇴직 이후 투자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더합니다. 수익률이 괜찮아도 환율 때문에 손해본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환율이 불안하니까 지금이라도 빼야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판단 역시 구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당장 쓸 돈이 따로 있다면 그 변동은 참고 정보에 그칩니다. 그러나 모든 돈이 한 곳에 묶여 있다면 그 변동은 곧바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S&P 500 투자의 성패는 수익률이 아니라 감정 관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 관리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퇴직금 투자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돈을 불리기 위한 도구이기 전에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입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투자는 성공해도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리듬을 실제로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퇴직 이후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어떤 원칙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퇴직 이후 자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라고요. 이 질문에는 정답처럼 보이는 숫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퇴직 이후 자산은 세 가지 역할로 나뉘어야 합니다. 지금 쓰는 돈, 곧 쓸 돈, 나중에 쓸 돈입니다. 이 순서가 뒤섞이면 투자는 곧바로 불안으로 변합니다. 먼저 지금 쓰는 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번 달과 다음 달을 살아가는 돈입니다. 식비, 관리비, 의료비, 보험료, 이 모든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수익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금, 단기 채권형 상품, 현금성 자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돈을 시장에 맡기는 순간 생활은 투자에 종속됩니다. 다음은 곧 쓸 돈입니다. 대략 2년에서 5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입니다. 여행, 주택 수리, 자녀 지원, 의료비 증가 가능성, 이런 변수들을 감당해야 하는 돈입니다. 이 자금은 완전히 공격적일 필요도 없고 완전히 묶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립적인 자산, 배당형 ETF, 혼합형 펀드가 여기에 어울립니다. 마지막이 나중에 쓸 돈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S&P 500 같은 성장 자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 돈은 당장 꺼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그 변동을 견딜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S&P 500은 좋은 자산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퇴직금 7억 원을 받은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5억을 S&P 500에 넣고 2억을 예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산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2억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활비와 비상금과 향후 지출이 모두 그 2억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자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예금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이 반등하기 전에 S&P 500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이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장 자산의 시간을 스스로 끊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분리입니다. 역할이 분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그럴듯해도 구조는 무너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출 방식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투자는 잘 이야기하지만 인출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쓰면 되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출에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무작위 인출은 자산을 가장 빨리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연간 인출률입니다. 보통 이야기되는 숫자가 연 4%입니다. 이 숫자는 평균적인 시장 수익률과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30년 정도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점으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나쁠 때 인출을 줄이고 시장이 좋을 때 여유를 가지는 유연한 태도입니다. 퇴직 이후 투자는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중심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 투자는 성공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높아도 매일 계좌를 들여다본다면 그 투자는 이미 삶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구조를 실제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기준이 필요한지, 그리고 퇴직 이후 투자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투자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S&P 500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보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맞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퇴직 이후의 투자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았고 다시 벌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자산 그 자체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다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투자는 수익을 키우는 싸움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S&P 500이든 예금이든 배당 ETF든 그 어떤 선택도 그 자체로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선택을 하고도 매일 밤 잠을 잘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분들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수익률 이야기는 잘 하시지만 잠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익이 조금 줄어도 아침에 눈 뜨면 마음이 편한 게 좋다고요. 그 말 속에 퇴직 이후 투자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돈은 많아질 수 있지만 불안은 함께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 투자에서 이 한 가지 원칙만은 꼭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내 삶을 지켜주는 도구여야지 내 삶을 시험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는 항상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옵니다. 뉴스는 늘 극단을 보여줍니다. 폭락과 붕괴, 사상 최고와 대박, 이 단어들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은퇴자의 투자는 그 소음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쓰는 돈인지, 나중에 쓸 돈인지, 혹시 한 계좌에 다 섞여 있지는 않은지,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건 투자 비중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과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줄여야 할 것은 주식 비중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S&P 500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생산성과 기업의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시간과 함께 갈 때만 발휘됩니다.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그 장점은 단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전부를 한 자산에 맡기는 선택은 투자라기보다 감정에 가까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면 이미 방향은 잡힌 겁니다. 나는 지금 내 퇴직금을 지키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투자는 이미 성공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노후보다 돈이 조금 덜해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노후가 훨씬 값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보다 마음부터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지키는 투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돈이 내 삶을 흔들지 않도록 내가 먼저 방향을 잡는 것, 그게 퇴직 이후 투자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